평소 정숙하기로 소문난 춘자씨. 그녀는 언젠가 소울메이트가 눈앞에 짠하고 나타나리란 희망을 품고 살았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만에 등산 동호회를 나가게 된 그녀. 요 며칠 동안 춘자씨는 기분이 들떠 있었다. 요즘 기분이 이상한걸? 나 오늘 설마 좋은 인연을 만나는 거 아닐까? 모임이 살짝 기대된 그녀는 평소보다 더 외모에 신경을 썼다. 뚱뚱해 보일까봐 식사도 안 했다. 일부러 어제부터 한 끼도 먹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쫄쫄 굶은 상태로 험하고 가파른 산을 오르게 된 춘자씨. 산중턱에 이른 춘자씨는 갑자기 기운이 없어졌다. 먹은 게 없었으니 힘이 난리 없었다. 몸이 말을 안 들어. 내가 왜 이러지? 횡하고 어지러움을 느낀 춘자씨는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지고 만다. 얼마 동안 사경을 헤매게 된 춘자씨는 신비하고 꿈같은 환상을 경험한다. 꿈속에서 젊고 환칠한 남자가 나타났다. 딱 봐도 자기의 이상형이었다. 그 남자는 가까이 다가오더니 갑자기 춘자씨의 입에 자신의 방망이를 쑥 집어넣었다. 그러고는 끈적한 것을 흘려주었다. 그 맛이 무척 달콤하고 감미로웠다. 갑자기 온몸의 기운이 살아난 느낌이다. 잠시 후 춘자씨는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떴다. 깨어났군요. 다행이에요, 춘자씨. 회원들이 그녀를 걱정해 주었다. 막 깨어난 춘자씨는 뭔가에 홀린 듯 황홀한 표정으로 말했다. 꿈에서 미래의 낭군님을 보았어요. 그분이 제 입에 달콤한 것을 넣어주어 저를 살려주셨답니다. 그분이 꿈에 보인 건 계시일 거예요. 저는 앞으로 그 분만을 기다릴 거예요. 그러자 듣고 있던 한 남자가 못마땅한 눈치로 말하였다. 그게 소원이라면 당신은 벌써 소원을 이루었어요. 네? 그게 무슨 말이죠? 당신의 낭군님은 이 벌꿀이에요. 내가 당신의 입에 꿀을 짜주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사탕을 하도 빨아먹어서 입에 흡입력이 발달한 여자가 있었다. 그녀의 남편은 그녀의 아랫도리보단 그녀의 입을 선호할 정도였다. 밤일을 치르기 전 그녀는 항상 알사탕을 입에 넣고 나서 다 녹을 때까지 쪽쪽 빨아먹었다. 곧이어 남편의 물건을 삼키면 더할 수 없이 황홀한 흡입력이 나왔다. 그렇게 한동안 밤일을 치르자 남편의 물건 역시 서서히 그녀의 입맛에 길들여졌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과의 밤일에서 오랜만에 몸이 달아오른 아내가 이번에는 입 말고 아래에 넣어달라고 부탁하였다. 남편은 기쁜 마음으로 넣어보았으나 아무리 몇 번을 넣어도 물건에 반응이 없었다. 자기야, 왜 그래? 나도 몰라. 빨아들이는 힘이 달라서 그런가? 물건이 영 반응을 안 하네? 결국 아내가 평소처럼 입으로 마무리해 주었다. 그 후 몇 번을 시도해 보았으나 부부는 만족하지 못했다. 자기야, 이대로는 안 되겠어. 나 오늘부터 아랫도리에 힘을 키울래. 입보다 더 센 힘을 만들 거야. 진짜? 그게 되겠어? 할 수 있어. 신혼 때의 참맛을 보고 말 테야. 그날부터 아내는 100일간 아침 저녁으로 하체에 좋다는 케겔 운동을 시작했다.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흐른 후 다시 사랑을 나누어 본 부부. 하지만 이게 웬걸? 이번에는 아내의 아랫도리 힘이 너무 강해져서 오히려 남편이 오래 버티질 못하고 관계가 싱겁게 끝나고 만 것이다. 전에는 느낌이 없어서 문제더니 이번엔 너무 느낌이 빨리 와서 문제네. 그래, 힘의 적절한 균형이 필요해. 아내는 고민하였다. 그렇게 또 얼마의 시간이 흘렀다. 자기야, 나 왠지 오늘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그럼 한번 시도해볼까? 부부가 다시 관계를 시도하는데
오호라, 이번엔 바라던 대로 이루어졌다. 아내의 아랫도리가 적당한 힘을 발휘하고 있었던 것이다. 기뻐한 부부는 그날 밤 두 탕을 뛰었다. 자기야, 대체 어떻게 한 거야? 위 입과 아래 입의 힘이 똑같아졌네? 그러자 아내가 빙긋이 웃으며 대답했다. 아, 그게 말이지. 위나 아래나 같은 입이잖아? 그래서 즐겨 먹던 알사탕을 동시에 물어봤거든. 그랬더니 무는 힘이 금세 같아지더라고. 곧 장가를 가는 순진한 철수는 콤플렉스가 하나 있었다. 자기의 소중이가 곧지 않고 한쪽으로 휘어진 모양인 것에 불만이 있었던 것이다. 내 물건이 똑바르면 참 보기 좋을 텐데. 이렇게 휘어서 신부가 좋아할라나 모르겠어. 신부인 미애는 역시 착하고 순진한 여자였다. 둘은 결혼식을 치르고 첫날 밤이 되어서야 서로의 몸을 적나라하게 보게 되었다. 어머, 자기야, 언제 다쳤어? 왜 소중이가 휘었어? 글쎄, 나도 몰라. 콤플렉스가 있긴 했지만 철수는 미애와의 첫 경험에서 좋은 기억을 남겨주고자 정성을 다해 첫날 밤을 치렀다. 그런데 어색한 동작 때문인지 신부는 가끔 다리가 저린다고 말했고 철수는 그때마다 손으로 잘 해결해 주었다. 그렇게 거사를 마치고 나자 신부가 너무 만족스러운 표정이 되어 말했다. 자기야, 너무 고마워. 특히 자기가 긁어주는 맛에 감탄했어. 뭐? 긁어주는 맛이 좋았다고? 내 물건이 휘어서 걱정했는데? 뭐야, 의외로 좋아하잖아? 철수는 미애의 말에 왠지 모를 자신감이 생겼다. 그래서 곧이어 2라운드를 시작했다. 넘치는 자신감으로 1라운드 때보다 더 과감해지는 철수. 그런데 이게 웬일? 이번엔 신부가 아프다며 거부하는 것이 아닌가? 자기야, 아파. 아프다고? 아까 자기가 긁어주는 맛이 좋다고 해서 더 열심히 해본 건데. 그 말을 듣고 신부가 잠시 생각을 하더니 이윽고 웃으며 말하였다. 미안해, 자기야. 내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었어. 뭐? 그럼 뭔데? 관계하면서 내 다리가 저릴 때 자기가 손으로 시원하게 긁어줬잖아. 그걸 말한 거야. 맞벌이를 하는 부부가 있었다. 유치원 다니는 아들을 하나 둔 부부는 금슬이 무척 좋았다. 하지만 출장이 많은 아내가 너무 바쁜 탓에 거의 집에 들어오질 않아서 둘은 한동안 부부 관계를 가지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우연히 시간이 비게 된 아내가 얼른 집으로 달려와 남편을 만났다. 오랜만에 집에서 얼굴을 보자 두 사람은 금방 야릇한 본능에 사로잡혔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던 부부는 아들을 재빨리 낮잠 재우고 낮거리를 시도하기로 하였다. 급히 아들을 재운 아빠는 아내가 있는 안방으로 달려갔다. 그러자 아내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화난 표정으로 속삭였다. 여보, 내가 좋아하는 자세 알지? 내가 위로 올라갈래. 좋지. 신나게 띄워주세요. 아내는 남편의 배 위로 올라가더니 몸을 위아래로 힘차게 흔들기 시작했다. 어때? 좋아? 응, 최고야. 그렇게 한참을 흔들거리고 있는데 그런데 그때 갑자기 안방 문이 벌컥 열리는 게 아닌가? 자고 있을 줄 알았던 아들이 문 앞에 서서 엄마, 아빠를 빤히 바라보고 있었다. 엄마, 왜 아빠 배 위에서 방방 뛰고 있어? 그게 말이지. 당황한 엄마는 할 말이 떠오르지 않자 아무렇게나 얼버무렸다. 아빠 배가 많이 나왔잖아. 그래서 엄마가 아빠 배에 바람을 빼주고 있었어.
그러자 아들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다. 잘 안 될 텐데. 잘 안 된다고? 아니 왜? 엄마가 궁금한 얼굴로 묻자 아들이 천진난만하게 대답했다. 매일 밤 옆집 아줌마가 와서 입으로 바람을 넣어주고 있거든. 미자는 시집갈 나이가 되었지만 남자나 밤일에 대해선 아무것도 모르는 매우 순진한 처녀였다. 어느 날 시집갔던 언니들이 모인 자리에서 미자는 유부녀들의 자유분방한 수다를 엿듣게 된다. 여자 손은 헛배경이야. 여자가 손으로 남자를 만지면 무언가가 커지니까. 맞아. 언니들은 깔깔거리며 웃었다. 평소 호기심이 많았던 미자는 언니들의 말을 이해하지 못해 답답하였다. 여자 손이 확대경이라니. 그 말이 무슨 뜻이지? 언니들의 말이 너무도 궁금하던 미자는 직접 그 말의 뜻을 확인해 보기로 했다. 그러고는 옆집에 사는 동갑내기 친구 철수를 불렀다. 철수야, 내가 실험을 하나 해볼 게 있거든. 그러니 넌 그냥 가만히 있어봐. 철수가 조용히 눈을 감고 있자 미자는 손으로 철수의 허벅지를 슬쩍 만져보았다. 미자야, 왜 이래? 그러자 철수의 바지 한가운데가 불쑥 솟아오르는 게 아닌가. 이럴 수가. 진짜로 커지는 게 있구나. 여자 손이 확대경이란 말이 맞았어. 재미난 사실을 확인한 미자는 아주 신이 났다. 내친 김에 다른 남자에게도 이 사실이 통하는지 확인해보고 싶었다. 그런데 철수 말고 다른 남자에게도 이 사실이 통할까? 그래, 윗집 아저씨는 나이도 꽤 많으니까 젊은 철수와는 또 다른 실험이 될 수 있을 거야. 미자는 윗집 남자 김씨를 만나 말했다. 아저씨, 제가 실험을 해볼 게 있거든요. 잠시 그대로 계셔보세요. 그러고는 김씨의 허벅지에 손을 갖다 댔다. 그런데 이게 웬걸, 이번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에이, 여자 손이 확대경이란 말이 다 맞는 건 아니었네. 뭐? 여자 손이 확대경? 그 말을 들은 김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빙그레 웃으며 말하였다. 미자야, 그 손을 내 얼굴에 대보렴. 얼굴에요? 미자가 김씨의 뺨에 손을 갖다 댔다. 그러자 미자는 깜짝 놀랐다. 어머나, 이럴 수가. 김씨의 짧은 혀가 뱀장어처럼 쑥 길어지는 것이 아닌가? 숲에 사는 마귀의 왕이 사랑마귀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냈다. 사랑마귀로 선발되면 인간 세계로 내려가서 사람들을 타락하게 만드는 일을 해야 한다. 그래서 마왕은 가장 출중한 마녀를 찾기 위해 후보자들에게 테스트를 실시했다. 마왕은 후보자들에게 질문을 했다. 여자에게는 아래에도 입이 있지. 그곳을 통해 남녀가 쾌락을 경험한다. 그런데 그 아래의 입은 진정 누구의 것이냐? 누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설명해보거라. 첫 번째 후보자가 먼저 대답했다. 네, 마왕님. 아래 입은 여자의 몸에 붙어 있으니 여자 것이옵니다. 따라서 여자 마음대로 할 권리가 있습니다. 마왕은 거침없이 판정을 내렸다. 땡이다. 평범하구나. 그러자 두 번째 후보자가 재빨리 대답했다. 아래 입은 남편이나 남친이 주로 가지고 노는 것이니 남자의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남편이나 남친이 마음대로 할 권리가 있습니다. 마왕은 아쉬운 표정으로 판정을 내렸다. 땡이다. 살짝 부족하구나. 그러자 첫 번째 후보자가 다시 답했다. 여자의 아래 입은 각자 쓰기도 하고 함께 쓰기도 하니 여자와 남편 공동의 것이옵니다. 마왕은 이번에도 거침없이 판정을 내렸다. 땡이다. 실망스럽구나. 눈치를 살피던 두 번째 후보자가 알겠다는 듯이 다시 말했다. 나왕님, 아래 입은 나왕님 것이옵니다. 따라서 마왕님이 마음대로 쓰시면 될 것이옵니다. 옳거니? 제법이로구나.
마왕은 두 번째 후보자의 태도에 만족하였다. 그런데 이때까지 잠자코 있던 마지막 세 번째 후보자가 갑자기 나섰다. 마왕님, 제 대답도 들어주십시오. 미안하지만 테스트는 끝났다. 마왕이 흥미를 보이지 않자 세 번째 후보자가 힘주어 말했다. 마왕님, 아래 입은 누구의 것도 아니옵니다. 돌아가려던 마왕은 그 말에 갑자기 흥미가 생겼다. 뭐시라? 누구의 것도 아니라고? 여자도 남자도 아니라니? 그래, 어디 한번 이유나 들어보자. 세 번째 후보자는 차분하게 말을 이어나갔다. 아래 입은 여자 몸에 있긴 하지만 남편에게 사용을 허락했으므로 온전히 여자 것이 아니옵니다. 한편 남편이 주로 쓰긴 하지만 여자도 가끔 사용하니 온전히 남자의 것도 아니옵니다. 그런데 남편이나 남친만 사용해야 한다는 자연적인 제약은 애초부터 없었으므로 여자는 자기가 원하는 누구에게나 그 사용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자의 아래 입은 만인의 것이옵니다. 어린 또리는 호기심이 많은 꼬마였다. 또리는 엄마 아빠가 방에서 사랑을 나눌 때마다 속닥이며 나누는 대화를 기억하고 있었다. 여보, 오늘 뿅 가는 맛 좀 볼 테야? 뿅 가는 맛 좋지. 한번 해보시든가? 오랫동안 그 대화를 들어온 또리는 문득 궁금해졌다. 어른들은 왜 사랑을 나눌 때마다 뿅 가는 맛이라고 표현하는 걸까? 또리는 몇 날 며칠 그 해답을 찾기 위해 고민하였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마땅한 답이 떠오르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또리는 아빠와 함께 목욕탕에 갔다. 아빠랑 같이 탕 속에 들어간 또리. 그런데 아빠의 다리 사이에서 시커먼 것이 또리의 눈에 들어왔다. 아빠, 이게 뭐야? 그러자 아빠가 재밌다는 듯 대답했다. 이거 가지야. 모든 남자는 다리 사이에 가지가 있고 모든 여자는 같은 위치에 조개가 있지. 조개와 가지는 서로 사랑해서 종종 만난단다. 그렇구나. 또리는 마침 궁금하던 것을 아빠에게 물었다. 아빠, 궁금한 게 더 있어. 뭔데? 말해봐. 아빠와 엄마는 사랑을 나눌 때마다 왜 자꾸 맛있다고 말하는 거야? 그 질문을 듣고 아빠는 살짝 놀랐으나 곧 장난기가 발동해서 대답했다. 조개와 가지는 혀처럼 예민하거든. 그래서 섬세한 맛을 느낄 수가 있지. 정말? 진짜로? 또리는 그 말을 듣고 크게 놀랐다. 그렇군. 조개와 가지가 뼈처럼 맛을 느낄 수 있었던 거였어. 하지만 또리의 궁금증은 완전히 풀리지 않았다. 아빠, 그런데 맛 중에서 그 맛이 왜 뿅 가는 맛이야? 글쎄. 그건 오묘한 맛이라.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네? 당황한 아빠는 제대로 대답을 못하고 얼버무렸다. 오묘한 맛이라고? 또리는 아빠의 말을 듣고 엄마가 음식을 만드는 모습을 떠올렸다. 그러자 갑자기 놀란 표정으로 말했다. 그랬구나. 그거였어. 드디어 뿅 가는 맛의 비밀을 찾았다. 맛의 비밀을 찾았다고? 그게 뭔데? 양념이 더해져 뿅 가는 맛이 나왔던 거야. 야야 양념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니? 조개와 가지가 합칠 때마다 조개에서 빠져나온 액기스에 더해 가지에서 들어온 양념이 섞여 오묘한 맛을 냈던 거라고. 날씨가 더워지면서 미의 엄마는 만사가 귀찮았다. 심지어 남편의 잠자리 요구조차 응하기 싫어졌다. 하지만 남편은 자꾸 요구를 하였고 미의 엄마는 급기야 남편에게 통보했다. 이제부턴 당신이 바깥에서 여자를 사서 해결하도록 해. 뭐? 진짜?
잠시 여기저기 알아본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요즘은 5만 원이래. 미의 엄마는 선뜻 돈까지 내주더니 귀찮다는 듯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5만 원을 들고 집을 나선 미의 아빠는 어디로 갈까 생각을 하다가 봉구 엄마를 만났다. 어머, 미애 아빠, 어디 가세요? 아, 그게요. 미의 아빠는 멋쩍지만 사실대로 말해주었다. 그러자 봉구 엄마가 솔깃한 제안을 했다. 미애 아빠, 그런 거라면 제가 해드릴 수도 있는데. 네? 봉구 엄마가요? 저한테 3만 원만 주세요. 미의 아빠는 속으로 퇴제를 불렀다. 이런 횡재가 있나? 실컷 재미를 보고도 2만 원이 남잖아?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잠시 후 휘파람을 불며 집으로 돌아온 남편에게 아내가 물었다. 기분이 좋아 보이네. 잘 해결했어? 순진한 남편은 아내에게 있었던 일을 모두 사실대로 털어놓았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아내가 순간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변하는 게 아닌가? 왜 그래 여보? 난 당신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걸? 그러자 아내가 하는 말. 망할 것. 나는 지 남편한테 2만 원에 해줬는데.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노총각과 시장에서 떡집을 하는 노처녀가 눈이 맞아 뜨거운 하룻밤을 보냈다. 그런데 그 후 아무리 기다려도 부동산 노총각으로부터 아무 연락이 없었다. 몸이 먼저 달아오른 노처녀가 자존심을 과감히 버리고 부동산 사무실로 찾아갔다. 그런데 그때 노총각은 고객과의 상담을 핑계로 아는 체도 하지 않았다. 화가 난 노처녀가 다른 사람 눈도 있고 해서 돌려서 넌지시 물었다. 아니, 집을 보셨으면 무슨 말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기다려도 연락이 없어서 왔어요. 그러자 노총각이 퉁명스럽게 대꾸했다. 집을 보긴 봤는데 몇 가지 문제가 있어서요. 네? 문제라고요? 첫째, 집이 새 집이 아니라 너무 낡았고, 둘째, 들어가는 정원 입구의 잔디도 많이 뽑혔고, 셋째, 샘물도 말라있고, 넷째, 방도 너무 크고 추워서 전체적으로 마음에 안 들어서요. 그 말을 들은 노처녀는 얼굴이 홍당무가 되었다. 상황을 지켜보던 부동산 손님들이 크크대며 웃자 노처녀는 자존심이 상했다. 그녀는 정신을 가다듬고 차분하게 말했다. 문제라니요? 천만의 말씀이세요? 그건 사장님이 볼 줄 몰라서 그런 거네요. 네? 제가 볼 줄 모른다고요? 첫째, 여자 집은 남자 집과 달라서 금방 헌집이 되고, 둘째, 잔디는 오가는 사람들이 하나 둘 뽑아가서 새로 깎았더니 새순이 돋아나 손에 잡히지 않았을 뿐이고, 셋째, 샘물은 사장님이 뽕뿌질하기 나름이었고, 넷째, 방은 큰 것이 아니라 들어온 가구가 워낙 작다 보니 크게 느껴지셨을 뿐이고, 그리고 방을 데우는 보일러 가동 스위치 작동법도 잘 모르셨으면서